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3년 3월 13일 일본 도쿄 경찰은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자는 자신의 막내딸이 집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구조대를 신고자인 호소이 케니치의 아파트로 파견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4살의 미카는 기저귀만 입고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이미 숨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호소이 가족은 최근 몇 년간 괴이한 일들을 겪었는데 처음엔 어머니가, 그 다음엔 둘째 누나 미나코가, 그리고 아버지가 차례로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막내딸 미카까지 숨졌습니다. 법의학자의 부검 결과 미카의 몸에서 다량의 에틸렌 글리콜과 항정신성 약물인 올란자핀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어린 미카는 생전에 정신과 질환을 앓은 적이 없어 이런 약물을 실수로 복용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아이에게 약물을 투여한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4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요? 경찰은 미카의 주변 사람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부모 호소이 부부의 휴대전화 채팅 기록에서 어머니 시오는 큰 아들은 상속자고 큰 딸은 너무 예쁜데 막내딸은 전혀 귀엽지 않아 라고 말했고, 아버지 케니치는 없는 게 나아, 그냥 방해만 되는 것 같아 라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부부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통해 그들이 1년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 부동액과 정신과 약물을 구매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자동차 부동액의 주요 성분이 바로 미카를 숨지게 한 약물 중 하나인 에틸렌 글리콜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미카의 친부모를 가리키고 있었으며 분명 오래된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2월 14일 경찰은 호소이 케니치와 호소이 시오를 딸 미카를 해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럼 부부는 왜 4살밖에 안 된 딸을 해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호소이 가족의 참사는 과연 이 부부와 관련이 있었을까요? 2018년 6년 전 케니치의 둘째 누나 호소이 미나코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행정해부만 시행되었는데 미나코의 숨진 원인은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병사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미나코의 숨진 원인에 의심을 품고 그녀의 머리카락 등 일부 유해를 별도로 보관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미카의 숨진 원인이 밝혀지자 경찰은 보관했던 미나코의 유해를 다시 검사했는데 똑같이 에틸렌 글리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로써 미나코가 피해를 입은 것이 확실해진 것이었죠. 그리고 미나코가 숨지기 전 호소이 부부가 자동차 부동액을 구매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부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케니치 부모의 사망 원인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2018년 1월에 케니치의 어머니가, 4월에는 누나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6월에는 케니치가 아버지 대신 가족 회사에 이사가 되었는데 같은 달에 아버지도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케니치의 아내 시오가 회사 이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가족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났고 호소이 부부만이 유일한 상속자가 되어 가족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었습니다. 그럼 호소이 부부는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왜 자신의 가족을 일일이 숨지게 했을까요? 호소이 가족은 현지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케니치의 아버지는 1979년에 아사쿠사에서 가죽 가공 및 판매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나중에는 호텔과 10층짜리 아파트 건물까지 지을 정도로 사업을 확장하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케니치는 1980년에 태어났고 부모님 외에 2명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큰 누나는 결혼 후 독립했고 둘째 누나 미나코는 그림 그리는 재능이 뛰어나 호소이가의 재력으로 예술을 마음껏 배울 수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가업을 이어받기로 결심하여 회사에 남아 재물을 관리하며 뛰어난 사업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케니치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란 한량 기질의 재벌 2세였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남자아이여서 그는 유치원 시절부터 고가의 살인 명문사학에 다녔고 고등학교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명문대 입시에 실패하여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한 작은 가게에서 판매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007년 케니치의 아버지는 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작은 아파트를 사주었고 어머니는 그에게 몰래 용돈을 주었습니다. 케니치는 그 돈을 모두 유흥업소에서 만난 시오에게 썼습니다. 케니치가 못난 재벌 2세였다면 시오는 케니치의 어머니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호소이 시오는 1986년 홋카이도 오비히로시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여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성적이 좋았지만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성격이 급변하더니 결국 그녀는 망상장애와 편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오는 자주 화를 내고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시오는 어머니에게 아이돌 앨범을 모두 사주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삭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시오는 어머니와 심한 갈등을 겪다 집을 나와 홋카이도를 떠나 홀로 도쿄로 향했습니다. 다행히도 마음씨가 착한 사장을 만나게 되어 그녀는 거리에서 밤을 보내는 걸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은 시오와 완전히 모르는 사이지만 그녀에게 옷과 음식까지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오는 감사하기는커녕 매일 새 옷을 사달라고 요구하고 음식에도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장님은 여러 곳을 알아본 끝에 시오의 어머니를 찾아 연락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시오를 홋카이도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시오는 울면서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시오의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도쿄로 와 시오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오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케니치를 만났습니다. 케니치는 시오에게 많은 돈을 썼지만 시오가 유흥업소를 그만두면서 두 사람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길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마치 운명적인 만남처럼 느껴져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케니치의 부모는 아들이 유흥업소 여성과 사귀고 동거까지 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케니치는 자신의 결정을 고집하여 2009년에 시오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2011년 호소이 가족이 운영하는 호텔이 리모델링하게 되어 아버지는 케니치를 집으로 불러 호텔 운영을 맡겼습니다. 시오도 남편 부모의 인정을 받게 되면서 호소이 가족은 한동안 화목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12년 케니치의 부모는 아들이 자신들과 상의 없이 전에 선물한 아파트를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호텔 장부도 엉망진창인 걸 발견하였습니다. 회사 돈이 여러 번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된 부모는 화가 나 아들과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케니치 부부는 옆 도시인 지바시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시오는 장남을 낳았고 2016년에는 장녀를 낳았지만 두 사람은 아이들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아 지역아동 보호기관은 호소이 부부를 양육 능력이 없는 가정으로 판단하여 케니치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손자, 손녀들을 돌보기 위해 아들 부부를 다시 집으로 들여 둘째 딸 미나코와 함께 아버지의 명의로 된 건물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 막내딸 미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돌볼 줄 모르는 부부는 막내딸이 태어난 후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웃에 따르면 부부는 자주 다투었고 집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비명이 자주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케니치 부부는 새 아이를 차별하며 키웠습니다. 그들의 막내딸 미카는 며칠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을 때가 많았고 몸에는 항상 멍이 든 자국이 있었지만 큰아들과 둘째 딸은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호소이 부부는 큰아들과 둘째 딸을 편애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오의 SNS에는 큰아들과 둘째 딸에 대한 내용만 있었고 막내딸 미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부는 막내딸 미카를 혼자 유치원에 맡기고 큰아들과 둘째 딸만 데리고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되어 왜 막내딸을 학대한지에 대한 이유를 묻자 시오는 막내딸은 전혀 귀엽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2019년 3월 미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케니치와 시오가 심하게 다투다가 시오가 흥분하여 집 베란다에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오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새 아이는 지역아동 상담소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케니치의 가족은 큰딸이 결혼하여 집을 나갔고 케니치의 부부는 모두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동상담소는 시오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새 아이의 새로운 보호자로 지정했고 6개월 후에야 새 아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오는 반성문을 썼지만 내용을 확인해보면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동상담소를 비난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인지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아동상담소의 보호를 받은 미카에 대한 모성애가 희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새 아이가 집으로 돌아온 후 부부는 자신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막내딸 미카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다투기만 하면 미카에게 화풀이하곤 했습니다. 2022년 9월
미카가 다니던 유치원은 미카의 몸에서 여러 군데 상처가 발견되었다며 아동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동상담소는 미카를 더욱 세심하게 보호하고 부부에게도 상담과 지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는 미카를 여러 유치원을 옮겨 다니게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미카가 다녔던 모든 유치원은 미카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며 온몸에 상처투성이었고 개인 위생도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은 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와 비명이 자주 들린다고 불평했습니다. 아동상담소의 개입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고 결국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케니치는 왜 누나 미나코를 해쳤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미나코는 호소이 부부와 같은 아파트 건물의 다른 층에서 살았습니다. 2018년 4월 29일 41살의 미나코는 집에서 숨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친척이 그녀에게 연락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고서야 미나코가 숨지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나코는 평소 건강했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두통과 발열 증상을 보였고 방문 앞에서 갑자기 쓰러지며 숨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몸에는 맨눈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었고 생전에 특별한 병력이 없어 사법해부가 아닌 행정해부만 실시되어 누구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 폐혈증으로 숨지게 된 것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폐혈증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여 미나코는 결국 병사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다 호소이 부부의 막내딸 미카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은 미나코 사건을 재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의학자는 미나코의 신장에서 미카와 같은 옥살산 칼슘을 검출하였는데 그건 자동차 부동액의 유해 성분인 에틸렌 글리콜이 체내에 들어가면서 생긴 물질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나코의 숨진 원인이 드디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6년 전 행정해부 당시는 왜 이 중요한 단서를 찾지 못했을까요? 알고 보니 당시 미나코를 부검할 때 장기 표본 제작을 위한 특수 처리 과정 때문에 원래 검출 가능했던 독극물이 제거되어 미나코가 독극물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케니치가 누나에게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아마도 재산 때문일 것입니다. 2012년 호소이 부부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동생이 저지른 짓을 회사 회계 담당자인 미나코가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호소이 부부는 여전히 돈을 펑펑 쓰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고 결국 미나코의 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재정을 관리하는 미나코는 동생이 호텔 경영에 대해 전혀 모르고 돈만 낭비한다고 생각하여 그가 돈을 함부로 쓰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동생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케니치가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남매 사이의 갈등은 점점 커져 결국 2018년 4월 29일 케니치 부부는 미나코를 해치게 되었습니다. 미나코가 숨지기 얼마 전 케니치의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미나코가 세상을 떠나고 2달 후에는 케니치의 아버지가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결혼하여 집을 떠난 큰딸을 제외하고 케니치는 혼자 남게 되어 그들 부부는 가장 큰 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케니치는 회장 자리에 올랐고 가족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는데 그 재산에는 미나코의 명의로 된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오도 회사 이사가 되었습니다. 케니치의 부모가 숨진 것도 케니치 부부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당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 증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악마 같은 케니치 부부는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후 더욱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습니다. 미나코가 예상했듯이 케니치는 회사 경영에 전혀 재능이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자금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문제로 호텔은 문을 닫게 되었는데 호텔 증축 대출금은 여전히 상환해야 했습니다. 부채 규모는 무려 1억 7천만 엔, 하나로 약 14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부부는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지 못하고 고인의 위패를 쓰레기장 같은 집안에 아무렇게나 버려두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건의 진행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찰이 더 많은 증거를 찾아 이 악마 같은 부부에게 처벌을 줄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 악마 부부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것보다 더욱 마음 아픈 건 주위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어린 미카가 살 수 있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의 부검 제도를 비판하며
6년 전 미나코에게 사법 해부를 실시했더라면 미카가 참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은 일본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양육 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육 포기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본 사회는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놓고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헤이세이 20년도, 즉 2008년의 후생 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아동상담소가 처리한 아동 관련 사건은 총 42,660사건이었고 그중 방임 사건은 15,905건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치명적인 사건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작가 나가야마 노리노는 어린 시절 양육 포기의 피해자였는데 독학으로 작가가 되었고 신일본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연쇄로 사람을 해쳐 결국 극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양육 포기는 아동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양육 방식이 대대로 이어지면서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효도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양육 포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아이들에게 똑같이 학대를 가했을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본의 아동상담소의 조치 방식입니다. 만약 당시 미카의 상처를 발견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미카를 악마 같은 부부에게서 떼어냈더라면 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